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하는 우리 저녁 시간. 네. 오늘은 무엇을 좀 드시고 계실까요? 항상 우리가 방송하다 보면 네. 배고프다. 어. 오늘은 뭐 먹어야지. 예, 일단 치킨 맥주가 가장 많이 나오고. 예, 그런데 오늘 또 축구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축구. 아, 오늘 축구 있습니다. 네. 저 잠깐 축구 좀 보고 있어요. 아, 그러시죠? 저 한번 하고 있을게요. 네. 자,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네. 알아봐야 되겠죠?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도 축구보다 재밌습니다. 아, 그렇죠. 재밌습니다. 오늘은 근데요. 자신을 못하겠어.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왜요? 오늘 실적 발표. 아, 그쵸. 진짜 오늘 가장 중요한 날인데.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오늘은 축구 말고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또 저 글로벌 라이브 뉴스와 함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지금 1대 0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눈은 이제 스코어로 가네. 알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 오늘 뉴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사실 시장 초반에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장 막판으로 갈수록 약간의 좀 흐름이 좀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개별 종목으로 좀 보게 되면 넷플릭스가 10.7% 상승을 했고요. 이야. 장중에 뭐 13%, 14%까지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네. AMD 같은 경우에는 5.86%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2.49% 상승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마찬가지로 4.24%도 상승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어제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또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16%로 어제보다 또 소폭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4.08 정도 그래서 이제 4.16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불 정도가 1달러 정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지금 네. 드는 것 같아요. 유가 WTI 기준으로 75.7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30물 이제 국채 금리가 경매를 했는데요. 좀 부진한 경매 결과가 좀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연중 최고치를 도달했다. 이게 30물 국채 금리 자체가 연중 최고치를 도달했다. 그 얘기는 채권 가격은 좀 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SBC에서는요, 올해 S&P 500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작년 말부터 해서 그렇게 뭐 긍정적인 뷰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으나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파르게 좀 시장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좀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3월 달보다는 훨씬 좀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S&P 500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좀 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현재 경기 둔화 시그널이 하나씩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연준의 어떤 정책이 어떻게 또 펼쳐질지가 시장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인의 3분의 1이요. 신용카드 잔액보다 신용카드 잔액이 비상금보다 많다. 이게 제가 이제 좀 직역을 좀 해왔는데, 이 자체는 지금 미국인의 3분의 1이 빚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신용카드에 있는 그 밸런스 시 자체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결국에 소비로 연결될 수 있을까? 지금의 뭐 좀 타이트한 고용, 물론 고용이 쫙 쿨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부채에 관련된 문제,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뭐 지나가고 나서 정말 미국인들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경기 둔화로 또는 경기에 어느 많은 이제 압박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부채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좀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제 뭐 신규 또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는 테슬라 실적 발표죠. 예. 테슬라 실적 발표가 실적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가이던스에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약 마이너스 7%대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제가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만약에 중국 전기차에 대한 무역 장벽이 없다면 또는 무역 장벽이 없이는
모든 라이벌들을 파괴할 것이다. 디몰리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멸, 파괴 뭐 이런 뜻인데 물론 지금의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성장세 그리고 가격 경쟁력 자체가 너무너무 뛰어나다라는 이제 평가를 좀 하게 되면서 네. 만약에 이런 무역 장벽이 없이는 아마도 많은 라이벌들을 전부 다 또 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또 강한 단어의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뒤에 가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의 가이던스도 그렇게 좋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IBM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한 실적에서 프리마켓 주가가 약 반대로 또 플러스 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도 4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36% YOY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상승했고요. 네. 매출은 24%가 또 상승하는 그러한 정말 어마어마한 또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프리마켓에서는 크게 반응을 또 안 하고 있습니다. 예. IBM이 오히려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 AI에 대한 수요의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좀 선택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AI는 무조건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발전이 될 것이고 앞으로 향후 정말 클라우드가 정말 중요한 산업군 중에 하나인데 상대적으로 네. IBM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또 글로벌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하나의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맞아요.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인앤아웃 버거. 아마 미국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유명하고 또 많은 유학생들의 또 그런 뭔가 향수가 또 묻어 있는 네. 예, 그러한 이제 햄버거 집으로 아마 유명할 텐데 뭐 동부에는 뭐 여러 가지 쉑쉑버거가 있고 뭐 파이브 가이즈도 있고 뭐 서부에서는 또 인앤아웃이거든요. 네. 근데 이 인앤아웃이 처음으로요. 절도 범죄 증가 때문에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근데 버거는 만들어서 내놔야 절도가 될 텐데 어떻게 절도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손님이 네. 인앤아웃 버거를 가요. 네. 그럼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많은 이제 절도범들이 네. 차를 깨보시는 거예요. 아. 이 안에 핸드폰, 가방, 뭐 그냥 뭐 그러니까 뭐 마우스라도 있으면 그냥 일단 유리창 깨고 보는 거예요. 일단.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버거를 훔치는 게 아니라 버거를 훔치는 주차장에 있는 버거를 훔치면 귀엽지. 아니 하나 더 줄 수 있어. 버거 훔쳐서 뭐 얼마나 돈이 된다고. 바이 원 겟 원 프리 네. 줄 수 있어. 예, 하지만 이제 차 안에 있는 많은 귀중품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뭐냐면 사실 햄버거라는 것 자체가 패스트푸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빨리 나오잖아. 음식이. 그러니까 나갈 때 뭐 레스토랑도 아니고 그냥 뭐 핸드폰 놔두고 다니고 네. 핸드폰 이제 뭐 핸드백 같은 거 그냥 빨리 사갖고 와야지. 또 뭐 금방 먹고 나와야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하이에나처럼 와. 숨어 있던 사파리의 하이에나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많은 절도가 일어나는 바람에 네. 오클랜드 지역입니다. 오클랜드가 사실 많은 이제 흑인 이제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흑인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저도 이제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진짜 알아요. 네. 자주 갔었어 여기. 가봤던 가봤던 가게. 곳이요. 가봤던 곳. 예. 근데 이제 이 매장을 처음으로 폐쇄를 했다라고 이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오클랜드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샌프란시스코의 그 베이브리지라는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 네. 내륙으로 이제 가는 그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게 되면 이제 오클랜드 지역입니다. 그게 뭐 UC 버클리도 있고 좀 내려가면 뭐 스탠포드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정말 괜찮은 동네인데 샌프란시스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뭐 타겟부터 해서 저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엑소더스라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범죄, 절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숫자로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뭐 철수하고 탈출하고 클로즈 그냥 뭐 폐쇄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다는 거죠. 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한 22개 정도만 지금 추려서 나온 건데 이 외에도 정말 크고 작은 소상공인도 정말 많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제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이쪽에 인앤아웃 버거가 폐쇄가 되다면 앞으로 못 먹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인앤아웃이 얼마나 많은가. 많아. 그냥 옆 동네 가면 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순차적으로 폐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절도범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네. 햄버거 대신에 핸드폰을 또 훔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 부분에 이제 폐쇄하는 그런 매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본격적으로 제가 또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어요.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부진했던 매출 그리고 암울한 가이던스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두 마리 다 놓쳤던 그러한 실적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목표 인도량 달성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목표했던 인도량을 다 충족을 시키고 오히려 더 그것을 비트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줬던 그러한 어떤 인도량이었는데 물론 작년에 이제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가격 인하 정책이 있었고 네. 뭐 중국 시장에 대한 둔화 그리고 뭐 사이버 트럭이나 여러 생산량에 대한 차질 그리고 공급망 이슈 등이 뭐 약간 중간에 이제 계속 발목을 잡았었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숫자가 어떻게 찍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많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4분기 테슬라를 좀 보게 되면요. 추정치 매출 같은 경우에는 251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네. 추정치가 258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하향 이제 비트를 못했죠. 이런 부분도 미스하게 됐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정도 증가를 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 관점에서 보게 되면 EPS 같은 경우에는 0.71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네.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은 0.73달러였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순이익 측에서도 이제 예상됐던 부분이 26억 1천만 달러였는데 24억 8,600만 달러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전체 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연간 생산량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이 텍사스의 기가 팩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량 증가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차량 생산량 증가율 자체가 2023년에 달성한 성장률보다는 현저히 낮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목표 대수를 이번에는 얼마로 제시한 거죠? 겁니까? 목표 대수는 제가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는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예상치가 나왔네요. 네, 예상치가 사실 2024년 예상치가 219만 대네요. 아니네요. 네, 아니다. 예, 이건 아니고 지금 네, 예상치는 뭐 현재 좀 작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예, 얘기가 나왔고 지금 현재 이제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차세대 플랫폼 시장을 출시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 제조 방식에 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지금 2024년 생산량의 예상치가 219만 대입니다. 생산량 예상치가 219만 대. 전체. 네. 예, 전체가 219만 대인데 이거보다는 현재 좀 낮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2024년이 지금 2023년보다 더 인도량을 높였는데 가이던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3년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의 기준치보다는 좀 낮을 수 있는 그런 가이던스를 제공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큰 압박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자기가 지금 현재에 테슬라에 있는 영향력이 너무 작아서 저 며칠 전에 또 얘기했었죠. 25% 예, 지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런 통제권에 대한 부분이 너무 작아서 내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는 25% 지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약간의 그 우회적으로 피력을 좀 했습니다. 또 다시. 예. 자, 이런 얘기가 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테슬라가 이제 프리마켓에서 지금 마이너스 7%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많은 이제 매출적인 부분 그리고 서비스에 관련된 매출 그리고 에너지 제너레이션, 스토리지, 뭐 ESS 같은 그러한 부분에 이제 매출이 좀 나와 있는데 그냥 그래프만 보게 되면 과거에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었던 어떤 그래프를 봤을 때 성장률에 대한 둔화는 현저히 물론 올해가 아니라 뭐 지난 2022년 말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이런 부분은. 하지만 2023년에서는
이런 부분이 현저히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수그러든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뭐 매출적인 부분은 예상치를 또 미스를 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의 둔화 그리고 가격 경쟁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2023년에 우리 순이익을 좀 보게 되면 23%가 또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습니다. 이건 분기별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순이익이 사실 테슬라의 엄청나게 큰 강점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가격 경쟁에 있어서 크게 좀 훼손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3분기보다는 그래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네.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이번 1분기도 한번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는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계속 이러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미래는 밝다고 보는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직 전기차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소비자들에게 모두 있는 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나온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과도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불협화음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 수준이지 사실 그 동일한 선상에서 이제 뭐 이렇게 영업이익률 같은 걸 따지면 물론 지금 나오는 영업이익률은 오늘도 현대차가 9.3%, 기아가 11.6%가 나왔으니까 사실 이거 말고 이제 8%대 나왔잖아요. 8%대.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로 비교를 해보자면 와 현대차랑 기아보다도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낮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그 어떤 제조의 혁신을 이뤄낸 게 테슬라였잖아요. 그 기가 캐스팅이라는 것을 처음 도입해서 이제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제 기가 캐스팅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고 네. 제조의 혁신을 이뤄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전기차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시점이 되면은 다시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 약간 좀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전기차로 안 가겠습니까? 가긴 예. 가죠. 옛날에 뭐, 그거 기억나세요? 그 뭐죠? 핸드폰 나오기 전에 그 그러니까 김국진님이 광고하셨던 그 시티폰 시티폰. 기억나시죠?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티폰인 예. 거죠. 네. 시티폰을 전화하려면 공중전화 공중전화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냥 공중전화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티폰인 거죠. 예. 아직 그 완벽하게 보편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맞아요. 생겨나는 어떤 뭐죠? 그 성장통?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을 봤을 때 두 가지가 좀 네. 완충되면 두 가지가 좀 충족이 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배터리에 대한 어떤 기술적 혁신, 온도에 따른 민감도, 네.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인프라죠, 인프라. 예, 충전소에 대한 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그래서 그래야 또 전기차 시장이 그래도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고 오피님이 시티폰이 뭔데 분명히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면 20대인가? 30대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아는데. 30대시죠? 네. 그러네. 예. 30대 초반이면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후반이라서 모르나?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이제 홍해 관련된 뉴스가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홍해가 뭐 제가 이제 이 뉴스를 가지고 나오니 지겹게 맨날 홍해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국내 시장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테슬라가 네. 이러고 있는데 홍해가 뭐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다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의 이제 홍해 위협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너무 많은 상황의 수가, 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결국에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금리 인하 자체가 뒤로 많이 밀리게 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켜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촉발이 난다면 이건 정말 시장에 패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보시면요. 유가가 지금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제가 이제 제목을 적긴 했습니다. 과거에 정말 뭐 95달러, 94달러까지 올라갔었던 유가, 튀어 올랐었던 유가가 쭉 내려오게 되면서 현재는 어느 정도 좀 박스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예,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많은 원유 수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가격 안정을 또 꾀하는 여러 이제 어떤 생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박스권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71불, 70불에서 75불까지 좀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어떤 기울기를 좀 보게 되면서 혹시나 여기에서 하나의 트리거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컨테이너 운항로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위에 사진이고요. 밑에 사진은 2024년 2월 올해 1월 네.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지금 뭐 유조선부터 해서 컨테이너 이제 운항로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수에즈 운하를 다 이용을 했었죠. 네. 네, 이용을 했는데 지금 2024년 1월을 보다 보니까 전부 다 또 희망봉을 우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전체 700척 중에 500척 이상은 벌써 그냥 희망봉을 하나의 루트로 삼고 가고 있다. 그 외에 뭐 그러니까 육송, 이렇게 육로로 이제 운송하는 그러한 네. 부분도 꾀하고 있는 그러한 하팡로이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홍해 위기가 지금 컨테이너에서 유조선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물론 좀 약간의 좀 단기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홍해 위기가 지금 끝이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프리카 희망봉 주변에 더 많은 선박들을 이용하게 되면서 이게 앞으로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 요금 압박 자체가 컨테이너에서 유조선까지 좀 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유조선 자체가 장거리 운항을 하게 되는 대형 유조선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를 사용하게 되면은 단거리 위주의 유조선이 이용이 많이 됐었는데, 자 이제는 희망봉을 건너다 보니까 장거리 그렇다게 되면은 이제 운임료가 또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뭐 사실 이 선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좀 가지고 났는데. LR1이라는 그런 유형이 있고 LR2 이게 이제 장거리 유조선이래요. 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하루 평균 이게 84,800달러가 이제 우리가 내야 될 운임료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예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조선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LR2라는 그 유조선 이제 모델이에요. 모델. 규모. 예, 규모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저기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해변가에 네네. 멀리서 보이는 그 자주색 빛나는 그런 큰 유조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연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홍해와 수에즈 운항 중단으로 인해서 유럽의 디젤 가격이 이미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이제 돌게 되면서 추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버코어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유조선이 중요한 홍해 수에즈 운하 관문을 우회함에 따라서 항해가 길어질수록 톤 마일이 더 추가되었어요.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이 볼륨을 더 곱하는 거죠. 네네. 예, 운임료를 더 곱하는 건데 이게 더 추가적으로 잠재되어 있고 그 가격 자체가 무역 경로에 막대한 혼란을 지금 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 분석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컨테이너 운임이 홍해 혼란을 가장 먼저 이동한 것 중에 하나였지만 컨테이너 네. 운임이 가장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은 중형 그리고 대형 유조선 모두 상승 압력, 가격 상승 압력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2월 상반기 동안에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유조선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대요. 네. 2월 달에. 그렇다는 얘기는 중동에 있는 걸프만 그리고 인도에서 유럽으로 도착하는 중간 증류유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이야기.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대형 유조선이 한번 갔다 오고 나서 2월 달에는 많은 이제 유조선이 이제 이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이 원료들 네. 그리고 이제 유가 이런 부분이 막혔잖아요. 사실 작년에 막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분명히 촉발될 수 있다. 이것들이 촉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많은 뭐 디젤 가격부터 해서 뭐 크게 증가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유조선 운임료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 노란색 선이에요. 노란색 선인데 물론 이 어떤 계절에 따라서 약간의 뭐 변동성은 좀 있으나 지금 1월 달 시작하자마자 네.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또 많은 그 유조선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또 있어요. 네. 기업들이 있는데 주가들이 다 같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이제 유조선 관련 기업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저도 처음 보는 기업들입니다. 네. 예, 저도 처음 보는 기업들이라서 제가 오늘 이제 뭐 그냥 차트를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미국에서 주시장에서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인데 지금 최근에 운임료가 또 상승이 되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우리가 컨테이너선하고 유조선은 약간 다른 케이스로 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컨테이너선은 정기선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버스 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우리 2M, 뭐 D 얼라이언스, 오션 얼라이언스 해갖고 해운 동맹 3개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노선을 쫙 정해놓고 버스 움직이는 것처럼 쭉 가거든요. 그냥 하루씩 도착하면서 이렇게 쭉 노선 돌거든요. 네. 정기적으로 계속 돌아요. 그냥 계속 도는데 원래 그 도는 와중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으면 희망봉을 따라서 더 돌지만 그러면 그거 이제 일정 맞추려면 그 도는 만큼의 그 선박 몇 개만 더 투입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돌아요. 그럼 사실 지연되는 건 그러니까 운임료 올라가고 좀 지연되는 건 있어도 결국은 그래도 좀 시간 지나면 컨테이너선 몇 척 더 넣었으니까 예. 그 버스 노선에서 만약에 한 군데 못 가면은 한 두 대 더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훨씬 굉장히 많이 주문이 나왔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큰 그러니까 물론 운임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보험료도 오르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것 같은 이제 막 병목 현상에 도착 안 하고 이런 일은 지금 발생하지 그렇죠. 않고 있는데 지연이 있겠죠. 지연되고 운임 오르고 그러니까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되게 많고 인건비 올라가는 거 많고 하거든요. 기름값 올라가고. 근데 이런 그 저기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탱커선이라고 불러서 탱커. 부정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목적지와 목적지를 그냥 주문하는 대로 이제 왔다 갔다 물론 이 주문 계약은 장기 계약으로 맺어져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가 훨씬 좀 더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래서 그 사실 컨테이너선은 제가 그 전에 취재했을 때도 워낙 발주가 많아서 물론 지연되고 장기화되면 당연히 나쁘겠지만 그래도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것만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만 탱커선은 사실 주문도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탱커선은 사실 발주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예. 또 이건 전쟁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지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홍해 뭐 연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지전인데 전쟁은 또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언제 끝날지.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결국 2024년에 에너지 가격을 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네. 충분히 지금 벌써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예, 뭐 디젤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올라 있고 그 외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물론 이제 후행적으로 우리가 뒤에 우리가 느끼겠지만 받아들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분명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정책을 좀 맞는 사람들께서는 또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네. 우리 금리 인하라는 여러 가지 뭐 시장에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나올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 있을까 또는 유가가 지금 박스권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요즘에 또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네.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에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습니다. 그 이름하야 찰스 리앙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네. 얼굴 보면 딱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시겠죠. 새로운 억만장자니까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은 아닐 텐데 자, 누가 부자 되는 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굉장히 핫한 기업의 CEO이자 바로 창업자가 찰스 리앙입니다. 보시죠. 자, 이분이 바로 슈퍼마이크로라고 하는 요즘 굉장히 핫한 기업이잖아요. 예. 얼마 전에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얼마 전에 갑자기 그 매출 가이던스를 36억 달러로 높여 잡아서
그래서 뭐 주가가 하루 만에 33% 넘게 뛰어 올랐던 바로 그 기업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도 역시 대만 출신이에요. 예. 반도체는 진짜 대만이 다 가져가나 봅니다. 리사수, 젠슨 황, 찰슨 리안까지 해서 와, 이 슈퍼마이크로 창업자 겸 CEO인데 이분이 그 슈퍼마이크로의 지분 약 12%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옵션까지 포함시키면 추정 자산이 거의 한 33억 달러가 될 거라고 합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와, 대만 출신의 그 반도체 창업자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정말. 자,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찰스 리앙이고요. 자, 찰스 리앙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억만장자 대열에 올라가게 됐느냐? 네. 바로 우리는 이 슈퍼마이크로의 급등에 주가 급등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표가 뭐냐면 바로 직전 분기 슈퍼마이크로의 실적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이 회계년도 2024년 1분기가 직전 분기예요. 얘네 회계년도가 좀 달라서 이번에 발표하게 될 게 2024년 2분기거든요. 아직 그게 발표 안 됐는데 요거의 매출액이 36억 달러가 될 거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직전까지의 그런 매출액이 얼마였는지를 보면 21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예. 제가 표시하는 거 보이시죠? 와. 이게 21억 달러였던 자, 이거 커서 나오는데 네. 21억 달러였던 매출이 얘네가 발표한 게 우리 너무 주문 많이 들어와서 36억 달러 될 것 같아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야, 저렇게 매출이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이거 약간 그 엔비디아 모먼트 생각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가이던스로 갑자기 막 50%였었나요? 80%였었나요? 우리 다음 분기 80% 정도 늘어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진짜 시장에서 엄청나게 놀랐었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억 달러인 매출이 거의 36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 같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정말 깜짝 놀라면서 30%의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슈퍼마이크로라고 해서 처음에 딱 얘기 들었을 때는 그 30% 올랐다고 했을 때 또 밈주식인가? 했어요. 못 들어봤으니까. 저는 못 들어봤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매출과 그리고 앞으로 이뤄낼 매출을 비교를 해보니 이거 밈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었죠. 그러면 이 슈퍼마이크로가 뭐 하는 기업이길래를 봐야 되잖아요. 자, 화면 다시 함께 보여주시죠. 매출 비중을 보여주는 겁니다. 90% 이상이 데이터 센터 서버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서버 데이터 센터랑 서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세상에 수많은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슈퍼마이크로가 뭐가 특별하길래? 자, 일단 화면 잠깐 내려주시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전력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근데 그 전력을 얼마나 사용하느냐는 열과 직결되잖아요. 전력을 사용하면 할수록 열은 많이 나니까. 네. 근데 열이 나는 것을 제대로 컨트롤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다 타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사실 엔비디아 걸로 비교를 해볼게요. A100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반도체 A100까지만 하더라도 공냉식으로 해서 충분히 식힐 수 있었어요. 근데 H100 정도가 되면은 이걸 공기로 식히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H100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순행식, 액체로 식혀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슈퍼마이크로라는 거예요. 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작년 5월에 슈퍼마이크로가 내놨던 보도자료이긴 한데요. 슈퍼마이크로가 업계 최초로 순행식 엔비디아 H100 서버를 출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H100을 사용하려면 순행식이 필요한데 그 순행식의 그 H100을 사용할 수 있는 순행식 서버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슈퍼마이크로. 그리고 이들은 사실 우리 반도체도 그렇지만 서버라고 하는 거는 오늘 주문해서 내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뭐 3개월, 6개월 뒤에 있을 만한 서버 물량을 미리 주문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이던스가 36억 달러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미 주문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요가 이미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행식 H100을 사용하려면 순행식 서버가 필요하고 순행식 서버는 슈퍼마이크로가 만들었구나.
예. 그래서 이게 매출의 가이던스가 그렇게 높아졌구나. 예. 실적 발표할 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발표 전부터 일찌감치 가이던스를 내놓은 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슈퍼마이크로는 거의 10배거가 이미 벌써 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이미 10배거입니까? 이미 10배거예요. 언제에 이미 비해서 저기 있어요. 그럼 언제에 비해서 10배거 정도일까요? 지금 한 3년, 한 1년, 한 2년, 아니 2년? 예, 이게 2년 전부터 거의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때가 고점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거였어 하는 순간에 이미 딱 보면 주가는 저기 올라있어. 고점일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벌써 10배거가 되어 있죠. 벌써 10배거가 되어 예. 있는 슈퍼마이크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몰랐었는데 이유 있는 주가 상승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자,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바로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